40장 송건을 이용하는 제갈공명. 다음 날 아침 공명을 찾아간 노숙은 공명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송건을 만나거든 절대 조조의 군사가 많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노숙의 부탁에 공명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 공명과 노숙은 궁궐로 들어섰어요. 송건의 신하와 장수들이 양쪽으로 길게 줄지어 앉아 공명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공명을 향한 신하들의 눈빛이 당장이라도 공명을 죽일 듯 날카롭게 빛났어요. 송건의 신하들은 다부지게 입을 다물며 다짐했어요. 저놈이 우리를 설득시켜 조조와 싸우게 하려고 왔구나. 내 저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다. 제갈공명은 송건의 신하와 장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 신하들 중 가장 먼저 입을 여니는 장소였어요. 선생은 융중에 있을 때부터 스스로를 관중과 아기에 빗대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시비를 걸듯 퉁명스럽게 말하는 장소의 말투에 공명은 한쪽 입꼬리를 살짝 치켜 올리며 대답했어요. 그것은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 다짐처럼 했던 말이오. 옛사람과 지금의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소. 공명의 대답에 장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유비 장군이 3번이나 선생의 초가집을 방문하여 선생을 얻고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기뻐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비 장군은 공명 선생을 얻은 후 조조에게 모두 빼앗겨 쫓겨다니는 저량한 신세가 되었으니 이것은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빈정대는 장소의 물음에도 공명은 여유롭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여러 차례 형주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비 장군께서는 형님 같은 유표의 땅을 차마 빼앗을 수 없다며 형주의 주인 자리를 뿌리친 것입니다. 유비 장군께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롭지 않은 일이면 절대 하지 않는 분입니다. 제갈공명은 쯧쯧 혀를 차며 말을 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봉황의 깊은 뜻을 잡새들이 어찌 알겠소. 자신을 잡새라 말하며 얕잡아 보는 공명의 대답에 장소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이번엔 송건의 또 다른 책략가 우번이 물었어요. 지금 조조는 수천 명의 장수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강화 땅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이 일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우번의 물음에 공명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조조의 군사가 100만이라 하지만 유표의 병사들을 긁어 모은 것으로 한낱 개미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조금도 겁나지 않소. 공명의 대답에 우번이 코웃음을 치며 다시 물었어요. 조조에게 쫓겨 하구로 도망친 주제에 그들이 겁나지 않다니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공명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있는 장수들 모두들 알겠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장수가 늘 겪는 일이오. 옛날 고조 황제께서도 형우에게 여러 번 패했으나 해아 땅에서 이룬 단 한 번의 승리로 결국 천하를 바로잡았소. 우리는 훗날을 기약하며 힘을 기르기 위해 하구로 몸을 피한 것뿐이오. 하지만 그대가 머무는 강동은 어떻소? 강동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군사와 넉넉한 물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조조를 두려워하지 않소. 그렇다면 우리와 그대들 중 누가 겁쟁이라 할 수 있겠소? 거침없는 공명의 대답에 당황한 우번이 아무 대꾸도 못하자 이번엔 설종이 나섰어요. 선생은 조조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공명이 칼같이 대답했어요. 조조는 한나라의 역적이요. 그것을 모르고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요. 공명의 대답에 설종이 다시 물었어요. 조조가 한나라의 역적이라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한나라가 망해가는 것은 스스로 운명이 다해서입니다. 조조가 전하의 3분의 1을 얻은 것은 하늘의 뜻이 조조에게 갔기 때문이거늘 유비장군께서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조조와 맞서려 하니 죽음을 알고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지 않습니까? 설종의 말에 공명은 굳은 표정으로 설종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나 중성과 효도를 근본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듯이 말하는가? 조조가 황제를 무시하고 역적질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이것을 두고 하늘의 뜻이라 짓거리는가? 그대가 한나라의 신하라면 한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 도리이거늘 도리도 모르는 사람과는 말하기도 싫으니 그대는 입을 다물라. 분명의 호통에 설종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자 이번엔 육적이 따지고 들었어요. 조조가 역적이라 하지만 조조의 조상은 옛날 한고조를 도와 나라를 세운 조참이요. 유비장군은 효경 황제의 후손이라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없고 시골에서 돗자리나 짜서 먹고 살았다는 사실만 있소. 그런 사람이 어찌 조조와 겨룰 수 있단 말이오. 공명은 희죽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조가 조참의 후손이라면 더욱 한나라에 충성해야 하거늘 황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 조조가 역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오? 유비장군이 황실의 후손이라는 것은 황제 폐하께서 직접 족보를 찾아 확인하신 후 유비장군에게 벼슬을 주셨거늘 어찌하여 증거가 없다 하시오. 게다가 옛날 한고조는 동네의 잡일을 보는 낮은 관리에서 시작해 나라를 세웠거늘 유비장군께서 돗자리를 짜서 먹고 살았다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되겠소. 공명의 대답에 이번엔 엄준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선생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공명은 엄준을 힐끔 쳐다보고는 대답했어요. 나는 천하를 다스리고 우주를 바로잡는 공부를 하였소. 공명의 당당한 태도에 이번엔 정덕주라는 사람이 따졌어요. 선생이 큰 소리 치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것이 없으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정덕주의 말에 공명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선비라고 해서 다 같은 선비가 아니오. 선비 중에도 군자와 소인배가 있소. 군자인 선비는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위해 애를 쓰오. 하지만 소인배인 선비는 자기 재주를 뽐내며 수천 가지의 글을 써대지만 백성을 살리려는 마음이 덜끝만큼도 없소. 천하의 뛰어난 문장가였던 양웅은 글을 잘 써 백성들의 우러름을 받았지만
마음속에 충성심이 없어 역적왕망을 섬기다 결국 높은 산에 올라 스스로 몸을 던지지 않았소. 양웅은 소인배인 선비로 하루에 수천 개의 글을 썼지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소. 거침없는 공명의 말에 기가 눌린 신하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서로 눈치만 보던 신하들 사이에 한 사람이 성큼 나서며 호통쳤어요. 제갈공명 선생은 전하가 다 아는 인재이거늘 어찌하여 이리 예의 없이 구는가. 공명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용감하고 충성스럽기로 소문난 장수 황계였어요. 공명이 차분하게 대꾸했어요. 모두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길래 답답해서 몇 마디 하였습니다. 공명의 말에 황계가 크게 소리내어 웃었어요.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분은 따로 있거늘 선비들과 입씨름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송관 장군에게로 가십시다. 황계와 노숙은 제갈공명을 데리고 송건에게로 향했어요. 그런데 노숙이 또다시 공명에게 당부했어요. 선생은 부디 제가 부탁드린 말을 잊지 마십시오. 조조의 군대는 반드시 약하다고 해야 합니다. 노숙의 말에 공명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송건은 예의를 갖추어 공명을 맞이했어요. 공명이 송건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부리부리한 두 눈이 불꽃과 같이 타오르듯 빛이 났고 턱을 덮은 짙은 수염이 과연 남자다워 보였어요. 공명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송건이라는 자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 보이는구나. 어줍지 않은 말로는 안 되겠다. 송건의 자존심을 건드려 그의 마음을 움직여야겠다. 송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노숙을 통해 선생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소. 부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로 힘이 되어 주시오. 송건의 말에 공명이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대답하겠습니다. 공명이 공손히 대답하자 송건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조조의 군사수는 얼마나 돼요? 공명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대답했어요. 기병, 보병, 수군을 합치면 100만은 될 것입니다. 공명의 대답에 송건의 두 눈이 커졌어요. 100만이라 그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오. 송건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묻자 공명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조조에게는 원래 20만의 군사가 있었는데 원소를 치고 60만의 군사를 얻었고 이번에 새로 모집한 군사가 20만입니다. 게다가 형주를 빼앗고 보병과 수군을 얻었으니 대충 계산해 보아도 10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만 명이라 말씀드린 것은 장군이 저의 말에 놀랄까 걱정되어 그 수를 줄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명의 말을 듣고 있던 노숙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조조의 군대가 약하다고 말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공명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에요. 노숙은 두 눈을 부릅뜨고 공명을 쏘아보며 신호를 보냈지만 공명은 고개를 돌려 노숙을 못 본 채 했어요. 송건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조조가 거느리는 장수는 몇이나 돼요? 공명이 대답했어요. 지혜롭고 꽤 많은 책략가와 싸움에 능한 장수가 적어도 수천은 될 것입니다. 공명의 대답에 송건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조조는 이미 형주를 빼앗았거늘 그가 또다시 욕심을 부리겠소. 공명이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조조는 지금 양자강을 따라 군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조조의 다음 목표가 강동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공명의 말에 송건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굳은 얼굴로 물었어요. 만일 조조가 강동을 공격한다면 어찌하면 좋겠소? 공명이 대답했어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혹시 장군께서 오해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공명의 말에 송건이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내가 그대의 의견을 듣기로 마음먹었으니 망설이지 말고 말해 주시오. 공명이 대답했어요. 길은 단 두 가지, 조조에 맞서 싸우거나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 장군께서 조조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신다면 맞서 싸우고 그럴 능력이 없다 생각하시면 조조에게 항복하면 됩니다. 공명의 말에 송건은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몰아쉬고는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유비 장군은 조조에게 이길 자신도 없으면서 어찌하여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이오? 공명은 슬며시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감추며 송건의 자존심을 건드려 그를 움직여야겠다 생각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황실의 후손이며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찌 조조 따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공명의 대답에 송건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송건은 주먹을 움켜쥔 채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공명의 말이 참으로 괘씸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유비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유비도 항복하지 않는 조조에게 내가 어찌 항복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이것은 공명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나와 조조가 싸우게 하려는 수작이다. 송건은 끓어오르는 화를 가까스로 참으며 태연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조조가 미워하는 사람은 여포, 원술, 원소, 유표, 그리고 유비 장군과 나였소. 이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유비 장군과 나뿐이요. 조조를 미워하는 것은 나 또한 유비 장군에 비할 바 못되지만 유비 장군마저 조조에게 쫓기는 마당에 나 혼자 무슨 수로 조조를 상대할 수 있겠소. 공명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어요. 유비 장군께서 비록 조조에게 패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1만 명의 군사가 있고 유기에게는 그보다 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오랜 싸움에 지쳤을 뿐 아니라 물에서의 싸움에 약합니다. 게다가 제 머릿속에는 조조의 군대를 무너뜨릴 계책이 있습니다. 장군께서 진심으로 유비 장군과 힘을 합쳐 싸우신다면 조조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하여 천하를 조조에게 내어주느냐, 아니면 조조를 북쪽으로 쫓아내고 조조와 장군 그리고 유비 장군 셋이 천하를 나누어 가지느냐,
이것은 장군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명의 말에 어두웠던 송건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어요. 송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명에게 다가가서는 공명의 두 손을 힘껏 움켜 잡았어요. 나는 조조와 맞서 싸울 것이오. 그렇게 송건은 군사를 일으켜 조조와 맞서 싸우겠다 결심하게 되었어요. 한편 주유는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던 노숙을 만나 그동안의 일에 대해 듣고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조조가 황제의 명령을 받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어찌 감히 조조와 맞서 싸울 수 있겠소. 게다가 지금 조조의 군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니 섣불리 군사를 일으킨다면 질 것이 분명하오. 하지만 조조에게 항복한다 해도 별일이 없을 것 같으니 내일 송건 장군을 만나 조조에게 사신을 보내라고 말할 것이오. 주위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 노숙이 소리쳤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3대째 내려온 강동 땅을 어찌 하루아침에 조조에게 내어줄 수 있나? 노숙의 말에 주유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군사를 일으킨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다칠 것이네. 그러니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나을 것이네. 주위의 말에 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동의 험한 지형을 이용해 유비 장군과 힘을 합쳐 싸운다면 조조의 군사는 막을 수 있네. 안 되겠네. 내 지금 당장 제갈공명을 모셔오겠네. 노숙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제갈공명에게로 향했어요.